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금천 썰전. 썰전. 네, 10월 22일 금천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수정. 저는 이성호입니다. 네. 갈비가 와요. 네. 비가 와요. 가을비. 지난번 주말인가? 응. 금요일 날인가 포부가 아, 오. 바람 휘몰아치고 막. 난 태풍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아. 가을비 이렇게 많이 내릴 되나? 근데 갑자기 이러고 나니까 이거 가을비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추워갖고. 원래 10월 이 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가? 이게 덥다가 갑자기 그런가? 추워지니까 그 느낌이 더 일단 쎄하더라고요. 10월 달에가 이게 추수의 계절이니까 각종 사과, 배 다 땄나? 비바람 몰아치기 전에 따셔야 서울에 되는데. 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은행만 떨어진다고 뭐라 하지? 사과, 배, 포도 이런 거는 다 따숩게 받았죠. 하여튼 그날 그렇죠.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일 가격으로 그런 걸 압니다. 이게 조금 농산물이 아니, 비싸지면 좀 그런가? 과일 가격은 항상 비쌌어. 그런 거예요? 올해 내내 비쌌잖아. 맨날 처음부터 막 사과, 배 막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싼 적도 없던 것 같은데. 요즘에 고기가 싸다고 할 정도니까 계속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폭락한 게 농산물은 폭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계속 다 고공행진. 맞아요. 계속 농작물이 망해서 그런가? 힘듭니다, 살기가. 도시에 살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3분 주저리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내일입니다. 10월 23일 오후 2시에 제29회 구민의 날 기념식이 금날의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래 체육대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문에 내년으로 체육대회 미뤄지고 올해 지금 구민의 행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8시부터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언제까지 구민의 행사할 때 입장권이 배부한 날이 없었는데 배부를 하고 못 오신 분들은 구청 광장에 LED 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볼 수 있게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데요. 이유는 2부에서 진행되는 음악회 뒤에 태진아, 박상철, 이현승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하지 못한 체육대회 예산을 수억을 여기다 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에는 일단 구민상 그리고 기업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구민상에는 지역봉사에는 고영태, 나이균, 이정순, 최상규 씨가 수상을 하고요. 미풍양속에는 김점숙, 문화에는 송일복, 체육에는 허영록 씨가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 7명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 잡으려다가 알러지 폭탄인데요. 지금 9월 말에 시흥 5도의 천연은행나무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가 댕강댕강 잘려 나갔습니다. 이유는 이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리고 은행이 떨어지면 악취가 나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암나무를 줄이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수나무 심겠다라는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게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숫나무만 계속 심으면은 꽃가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면 알러지가 바로 이어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2023년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코로나19 감염률이 4%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악취 잡으려다가 알러지 잡는 게 아니냐, 알러지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 대심도 터널에 대한 재난 대응이 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40m, 깊이 40m 이상의 길이 5km 이상의 도심부에 있는 대심도 초장제 터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안전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잠시 후 다룰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금천소방서 정진기 소장이 지금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학술 대회인 119 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금천구의 최종 투표율은 19.6%,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25개에서 최하위를 차지했고요. 최고 높은 곳은 서초구 27.7%입니다. 두 후보 간의 간격은 약 82,000표가 차이가 났고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21개구에서 정 후보가 이겼고 조정혁 후보는 4개 구, 서초, 송파, 강남, 용산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난 불을 해서 대형 화재를 막은 고종현 씨 그리고 김계현 씨에 대해서 국민안전유공자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거의 다 한 건가요? 그렇죠. 입이 이제 풀리셨나 봐요. 네. 거의 됐는데 좀 몇개 남았죠. 하여튼 그리고 다 시흥우동의 양현자체 네. 우리 김재우 사장님 11년간 계속 선행 이어가고 있다 하고 24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씻을 권리, 금속을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구역장 추진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엄색별 구현이 아, 네. 구의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건 사실 좀 오랜만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됐나요? 네. 예. 어디 국민의 날 어떻게 참석하실 건가요? 나 입장권 받고 가는 거 처음이야. 저도 이런 국민의 날 행사는 네네. 좋은 거죠. 입장권을 배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국민의 얘기니까. 날 하고 뭐 신년 행사 네. 이때는 되게 금날이 아토리 꽉 차죠. 근데 아마 시작 초기 그러니까 시작하면 2시에 한다면 1시 한 40분부터 이제 꽉 차죠. 그러다가 시작하면 점점 빠지고 시작하고 한 2시 한 20분 30분 지나면 좀 많이 좀 빈자리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 것 같습니다. 입장권을 어떻게 부위원님으로서 그 참여하면 좀 어때요? 어떤 게요? 그 이런 국민의 날이나 아니면 신년사를 했을 때 사실 뭐 예전에 의원할 네. 때는 의무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구성이나 조금 이거에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구성? 응. 그러니까 국민의 날 행사가 사실은 매년 똑같잖아요. 그렇죠. 작년 국민의 날 행사나 올해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전전년이나 복붙 거의 똑같아서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게 그리고 사실은 주인공이 구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구민들이 그냥 갤러리로 앉아 계셔서 조금 그런 거에는 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체육대회 예산이 이게 엎어진 건가요? 좀 더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체육대 예산이 아마 4억 정도 들 거예요. 왜냐면 동별로 그렇죠. 동별로도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10개 동이잖아요. 10개 동이니까 한 200만 원씩만 해도 10개 동이면 2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400만 원씩만 해도 4천만 원인데 여기다가 또 행사하니까 아무래도 2억인가 한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그 정도는 그렇죠. 드는데 그러면 이걸 다 그냥 엎었으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지 않나요? 아니 체육대회를 내년으로 미뤘으면 예산도 불용 처리? 그래야죠. 그렇죠. 그럼 올해도 쓰고 내년도 써보자예요? 아하. 그거는 좀 이상한데. 태진아가 그냥 올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태진아 박상철이 올해 네. 금천구가 트로트와 가수들을 참 사랑하네요. 그렇죠. 그때 노래자랑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호남향후회가 진행되면서 돈 많이 모시더라고요. 3천 거의 한 2천 명 정도 왔다고 자체 주장하시긴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어. 일단은 구민상 수상하신 분이 고영태 분은 자원봉사 캠프, 나이균 씨도 이거 자원봉사, 그리고 이정순 씨도 해명보육원, 해명양로원, 청담 여기서 이제 봉사하신 거고 최상규 씨는 새마을주도협의회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몇 분 눈에 띄는 분들 어차피 네.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상을 받는데 사실 저는 구민의 상도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부분으로 상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상을 수여하시고 영광을 누리셨는데 영광 기쁨을 이제 나누셨는데 조금 세월도 변했고 좀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면 지역사회 봉사, 네, 미풍양속, 문화, 체육 그렇죠. 그리고 원래 교육도 있지 않았나요? 교육. 그래서 조금 부모님 원래 모집할 때 있지 않았나? 예,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분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기획사가 알아서. 조금 새로운 네. 시선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그쵸. 같아요. 저는 청소년도 넣고 싶어요. 청소년? 청소년 괜찮다. 네, 맞네요. 청소년 괜찮네요. 청소년도 좋고 다문화도. 다문화. 그러니까 좀 시대 흐름에 맞게 조금 변화가 네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똑같은 걸로 이렇게 수상을 하시니까. 청소년은 좀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미풍양속공원에서는 김정숙 씨인데요.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효행을 실천했다라는 부분으로 확정했고요. 문화부는 송일봉 씨는 구소식지 편집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좀 정조동행자 공동제안행사 민가협력 거버넌스 위원으로도 활동하시면서 활동을 받고 계셨고요. 체육부문의 허영록 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금천체육부 이사회고 2017년 금천구 축구협회 회장을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상 받아본 적 있어요? 저요? 심사는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국민상이 네. 어려워. 내가 그걸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많으세요. 자기 공적조사 막 해가지고 네. 하는데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네. 부분에서는 또 그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네. 원래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치열하게 많이 그러시고. 그래서 일단은 받으신 분들은 참 열심히 하신 축하드리죠. 분들이지 않은가 생각 들고 축하드리고, 다음에는 금이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얘기할 게 은행나무! 은행나무. 아하. 요즘 한창입니다. 어제도 집에 올라가는데 꾸리꾸리한 냄새가 아 그래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잠깐이거든요. 한 보름 정도인데, 이 보름을 못 참아가지고 나무를 쌍둑쌍둑 잘라버리는 게 어떤가.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조그만 불편함도 사실은 우리가 참지 못해요. 네,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된. 불의엔 참지만 불의에는 참지만 불편하면 못 참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의원할 때 조금 그런 걸 느꼈던 게 그 20m 도로에 그 전지 작업을 또 한 적이 네, 있었어요. 많이 하죠. 네, 해마다요, 해마다. 전지 작업도 하고 그때 공중선, 네. 네, 그것 때문에, 지하화 때문에. 네, 나무를 또 다 잘랐죠. 네, 잘랐던 적이 있었는데 시끄러웠죠, 그때. 민원을 양쪽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던 아, 그때 왜 자르냐, 잘라라. 이게 민원이 답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네. 있는데 이쪽 민원은 얼른 잘라라. 우리 그 가게 간판도 가리고 간판 가린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 나무를 왜 자르냐 도대체 멀쩡한 나무를 이런 민원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럼 판단을 어떤 민원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그 가게 간판 가린다는 사실 사적 그렇긴 하죠. 대부분 다 불변 사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 가로수가 하는 역할이 그늘도 제공하고 사실 공기 정화도 하고 매연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공적인 역할을 이게 많이 공적인 사정만 엮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공중선 작업을 하면서 네네. 그 나무를 벨 것이냐 옮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이게 민원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어쨌든 주민들 간에 사실 반대 의견들이 서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조금 공론화돼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민원이 대부분 좀 강하기도 하죠. 민원까지 왔으면 많이 격앙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제 나는 거기서 때는 입장이 있어야 생각해요. 이제 공직자나 아니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통해서 뭐 설득을 하든 뭐 다른 방안을 찾든 이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너무 직자적이라는 거지. 냄새 난다고 없앤다고 하면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은행은 막 털어가지고 미리 털어서 받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망을 이렇게 설치하기도 네, 하고.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은행 뭐 아침에 청소 그 노동자분들 이렇게 고구마한테 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게 그 불임제라고 있대요. 그 암나무가 그 추태를 못하게 불임제를 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자연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암나무를 다 죽여버리면 아, 그렇잖아요. 순나무가 암나무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꽃가루가 더 많이 꽃가루가 나오는 많이 거죠. 나오기도 하고, 또 암나무가 있으면 이 꽃가루를 이렇게 잡는데요. 암나무가 그렇겠죠. 잡으면서 이게 퍼지는 꽃가루를 많이 줄인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꽃가루가 많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꽃가루가 그 뭐지? 1세제곱미터에 꽃가루가 100개 있으면 그 코로나19 감염률이 4%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요즘은 꽃가루가 동시에 나온대요. 옛날에는 그 시기가 있는데 요때는 무슨 뭐 은행나무 꽃가루면 그 다음에 무슨 꽃가루 무슨 꽃이 딱 순차가 나요. 요즘은 동시다발로 꽃가루가 왕창 다 나오니까 그러면 양이 원래 시차를 두게 되면은 좀 1인데 동시에 나오면 이게 3이 한꺼번에.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저기 하다 더 복잡해진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그 잘려나가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되게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거기는 은행나무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시흥 네. 오동 쪽은. 근데 이제 상징을 그 열심히 길러놓은 은행나무를 싹둑싹둑 잘라놨다고 좀 안타까워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은행나무는 이 가로수로서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르지 말고 죽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이미 주권을. 자른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자른다고 하니까 아. 더 자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99가 잘랐는데 이후에 더 자른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은 별로 올바른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제 말을 들으려나? 보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 잠깐 얘기할까요? 네. 아, 투표는 하신 거죠? 투표했죠. 사전 투표로 했습니다. 근데 오 이게 참 엄청나요. 저는 본투표로 했는데 네. 그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 네, 했거든요. 네. 가니까 저 혼자인 거예요. 아, 네, 안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고 관계자분들만 계시니까 네네네. 그 많은 눈들이 저만 쳐다보고 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아. 저도 거의 저 혼자였어요. 사전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투표료가 낮으니까 투표장이 없고 아침에 한번 투표소 한번 앞에 얼쩡얼쩡 해봤는데 사람이 그냥 없죠. 없더라고요. 줄도 안 서고 그냥 띄엄띄엄 오시서 투표율이 높지 않겠구나 생각하는데 일단 엄청나다는 거는 일단은 금천구가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까라는 부분과 야, 이 서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이 단결력 이 단결력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강남구에서만 4만 표 차가 났어요. 이게 일단 보수 계열 쪽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지금 당선자 정시 단평 당선자가 가장 많은 표차를 한 거는 은평구인데 그게 17,000표거든요. 그다음에 광서구가 16,000표. 두 개를 합쳐도 강남구 하나 표차를 못 이겨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크다. 이게 보수 진보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생각? 근데 이게 좀 더 고민 들은 게 뭐냐면 금천구에 그 투표구별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금천구에 아파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지역에서는 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보수 시흥 오동이나 독산 이동 같은 경우는 네. 보수 쪽 계열이 좀 높으신지 몰라도 하여튼 그쪽은 오히려 조전혁 보수 계열의 후보가 좀 많이 높고 뭐 지금 벽산이나 롯데캐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비등비등하다. 또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정 후보가 좀 더 높아요. 민주진보 진보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의 트렌드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근데 그 가산 독산동은 네네. 그 보니까 조 후보가 6곳 승리, 네네. 시흥동은 14곳 승리.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 지방선거나 뭐 총선이나 비슷하게 가산 네네. 독산 쪽이 진보 쪽이 많이 좀 승리를 많이 한 거죠. 있죠. 예, 많이 승리하고 시흥동보다는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본선거만 이렇게 된 거고 음. 사전 투표까지 합치면 대부분 다 10개 동이 다 이긴 겁니다. 이긴 거죠. 네, 사전 투표 빼놨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사전 투표가 20에서 40% 최대 40%까지 격차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합산하게 되면 사실 모든 투표구에 다 진 겁니다. 보수가 좀 진 거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전 투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죠. 이게 투표는 그러니까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하는 거 그리고 편하잖아요. 아무 데서 가면 되니까. 그쵸. 지나가다 딱 들어가면 되니까.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잘 돼요. 주차도 되고. 주차도 되고 수리 잘 되니까 좋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금천구가 제일 낮은 거는 지금 매년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긴 한데 그렇죠.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몇 가지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국인 비율, 하나는 청년 비율, 청년? 1인 가구 청년 비율, 1인 거고 왜냐하면 1인 가구 청년, 특히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거의 투표를 잘 안 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케이스도 많고 왜냐면 지역에 거쳐가는 거잖아요. 금천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29세까지 유입인구가 더 많거든요. 유입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금천구에 처음에 들어왔다가 뭐 첫 직장을 잡는면서 나중에 직장이 좀 안정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더욱더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가산 독산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좀 약간 민주당 쪽 계열의 묻지마 투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낮으면 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장기 거주자들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외부에서 잠깐 유입되어 온 청년들이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개별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로 이렇게 그죠. 그냥.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이런 주변에 1인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학교를 음. 중심으로 한 과, 뭐 동아리, 뭐 친구가 이렇게 몰려 있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자리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 기존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직장만 있다는 거죠. 지금 직장에서 정책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웬만하면. 보면은 대학이 금천구 안에 있으면은 네네. 지역 중심으로 청년들이 묶일 수가 있는 있는데 그렇게 저는 저 해석은 좀 그래요. 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민을 해보다 보니 해보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저도 이게 1인 가구에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투표율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 금천구가 뭐 맞벌이, 뭐 생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 근데 있죠. 꼴찌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게 조금 불명예스러워서 최하위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 근데 거의 대부분 꼴찌였던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벗어나려는 노력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어떤 진영 쪽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뭐 네네. 투표율이 낮아서 네. 뭐 높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건 권리잖아요. 누려야 되는 권리인데 그래서 조금 투표하면 상품권을 주면 더 잘 될까요? 투표하면 벌금을 주면 더 잘 될까요? 반대로 상품권을 주는 건 권리지 않을까요? 괜찮은가? 아니, 모르니까 어디다 투표했는지. 어디선가 우리나라 말고 외국 제도에서 투표를 안 하면 그 벌금이 있는 걸로. 벌금은 좀 슬픈데 권리인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러는 건 좀. 투표가 권리일까 의무일까? 아, 4대 의무 권리도 아닙니까? 되네. 4대 그러네. 의무 아닙니까? 매매로 할 하여튼. 건지 야. 당근을 줄 건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 났어요. 좀 있으면 11월에 수능 보잖아요. 네네. 수능 그 수험표 있으면은 할인 같은 거 네, 해주죠. 해주죠. 투표도 그런 게 할인해주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나? 투표증은 없구나. 투표증은 없죠. 도장 찍어서. 도장 찍어 오면은 뭐 할인 주나?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네. 또. 그럼 네, 오늘 그 주제님께 맡겨볼까요? 그러면 1부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1부와 2부의 차이가 뭐야? 옛날 초대석이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초대석도 안 하니까 다음에 꼭 초대석을 네, 초대 손님을 다음에 모시고 네. 자 이제 2부 이슈. 이슈입니다. 아이고. 네네. 네,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간선도로, 네네. 예, 거기에 도심부, 대심도, 초장대 터널. 네, 그렇죠. 어렵다. 저도 이름이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금전소방서 정진기 소장님 어디 발표해서 최우상을 받았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심각한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학술 대회에서 이제 최근에 소방 트렌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을 여러 이제 발표하신 분이 있었는데 금천구는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그냥 우리 지하화됐다 하는데 소방의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소방 대상물인 거예요. 그렇죠. 겁나 깊어. 93m 깊고 겁나 길어. 10km가 넘어요. 그리고 대도심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터널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현재 문제점은 뭐냐에 대한 발표한 거라서 좀 이걸 좀 자세히 좀 기사 다루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이 도심부, 도심에 어려워. 있다. 대도심. 그다음에 대심도 깊게 들어갔다. 그다음에 초장대, 길다. 엄청 길다. 그런 터널이다. 네, 그렇죠. 지금 서울에 전체에서는 전국에서 이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서부간선도로, 하나 신월 여의차도. 전국에서요? 예, 서울에서가 전국에서 있는 아니가? 것 같아요. 전국인 것 같아요. 딴 데는 지금 계획 중인 데가 있고 보령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그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깊지 않은가? 하여튼 해저터널이면 바닷속이에요? 예, 바닷속. 보령시하고 안면동과 연결되는 해저터널이 개통됐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일단은 저는 서부간선도로도 네. 사실 사실 안 가봐서 가보셨어요? 저는 한 두어 번 지나가 봤습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안 가긴 하는데 유료여서 피해 다녔어요. 이게 소형차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트럭이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 1톤까지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를 개조를 한 겁니다. 높이가 원래 그래서 높이를 좀 줄여가지고 낮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소방서를 다 개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개조해서 쓰는 거고 소형 펌프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소방이
가도 중간중간 비상시 회차로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끝까지 가야 되니까 10km까지 간 다음에 유턴해야 어디까지 되니까. 근데 소방차가 그러니까 소형 펌프차가 가더라도 회차 반경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원래는 어이구야. 그냥 바로 이렇게 1차로 1차 유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크니까 소방차가 아. 크니까 이게 이렇게 전 차선을 다 막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야, 이거는 정말 설계 때 소방에 참여 안 했나? 근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반 지금 이 용어 아까 대심도 그리고 도심부 대심도 초장대 터널이라 이 용어 자체가 정의가 아직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그 뭐 소방법이나 이런 것이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왜냐면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좀 정수아님의 좀 그 지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서장님이 그 PT 하시는 거 네네. 영상 보내주셔서 저도 네네. 봤는데요. 굉장히 잘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고 이걸 보니까 약간 공포감도 확 드는 거예요. 네네. 진짜로 그 여기 서부간선도로 그 터널에서 화재가 난다면 사고가 난다면 거의 아비규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긴 데에서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고. 네, 거기서 발표한 게 따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평균적으로 3분 44초 걸린대요. 근데 그 일반 터널, 관악 터널 같은 경우는 7분 48초가 걸리는데 서부간선도로는 15분 29초 걸린대요. 거의 2배 가까이. 2배죠. 그러니까 15분이면 웬만한 전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초동 대처가 되게 어려운 그러네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대. 뭐냐면 지금 2개 차도 있대. 신월하고 신월 A차도랑 서부간선도로 이 2개가 지금 초장대 터널인데 지금 2021년도 개통이니까 2개 네. 똑같이 그때 59건, 2022년에 70건, 23년에 105건으로 점점 105건이요?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방귀가 잦다고 이런 짜잘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쵸. 많이 나면서 나중에 신호죠.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고 이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웃긴 거 피난 당시에 그 주민들이 피난을 해야 되나요? 네. 뭔가 하면 이게 수직구가 있어요. 피난 방식이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 들어온 데와 반대로 나가는 거. 들어온 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거. 출구하다가 내가 출구와 입구가 있잖아요. 네. 내가 입구로 들어왔어. 출구로 나가잖아요. 네. 입구 쪽에 가까이 나가면은 내가 입구 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만점 들어왔으면 출구로 뛰어 나가는 거고, 이게 아니면은 중간에 수직구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양평, 신도림, 신구로 3개가 있는데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 웃긴 거 되게 무시무시한데. 네. 피난 완료 시간까지 그 수직구를 이용하면 네? 61분. 1시간이요? 예. 61분 1시간. 시점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아마 거기가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이 아마 그 신구로 그 수직구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시점부 다시 얘가 들어온 대로 나가면 돼 110분. 종점으로 나가는 데는 95분. 잠깐만요. 이렇게 야 이거면 이게 이게 뭐예요? 피난이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맞나라는 너무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무서운데 그 수직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지상 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게 엘리베이터 같이 돼 있는 거야? 아니면 계단? 일단은 저도 명확치는 않은데 네. 그 수직구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원래 수직구가 그 지금 금천구도 이렇게 지하 딱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파고 내려가는 곳 있잖아요. 그 빠면서 거기다 흙 뭐 왔다 갔다 한 거 그것을 그 환기 또는 피난 용도로 쓰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통풍이라고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정 소장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공사가 처음에 설계할 때 피난의 방식으로 해서 뭐 지금 사실 출구와 입구 가까이 있는 그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여기 수직구를 통해서 탈출하는 것으로 이제 상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근데 이 수직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니면 수직구로 가는 통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확하게 거기 나오지 않아서 저도 찾아보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일단은 그 10.4km, 3km에서 피난, 대피난, 그러니까 사람이 피난하기 위해서 대인용 피난 연결 통로는 26개가 있습니다. 25m, 250m 간격마다 26개의 통로가 있고 이것이 아마 그 수직구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용 피난 연결 통로는 16개.
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7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모여서 그 수직구로 이동해서 수직구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다니면 계단으로 아마 계단일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그 금천소방서에서 이거를 한 60명 데리고 한번 해봤대요. 네. 해봤는데 저기도 가야 되잖아요. 소방서도 소방관들도 불 끄러 가야 되잖아요. 출동해야죠. 그죠? 예. 출동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 차가 다 막혔으니까 차가 진입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만약에 중간 이게 10km니까 5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어. 중간에서 딱 났어. 딱 났어. 그러면은 지금 양쪽 이제 반대에서 오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면 죄가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면 그 수직구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서로 교차되면서 잼이 되네요. 하면서 이게 서로 이제 저기 되는 거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소방관님들이 이런 깊은 곳에서의 화재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한 30% 정도만 이런 한 2번 정도 해봤고 3번 이상 해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훈련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훈련 횟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터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 훈련도 잘 안 됐을 것 같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어떤 화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마 지금 각인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길다 보니까 네. 관할도 많이 나눠져 있다고. 5개 관할입니다. 영등포, 구로, 양천, 광명, 금천. 와. 그래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한 거는 금천이 제일 길고 그다음에 영등포.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지하니까 그렇죠. 사전에 여기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설, 화재 경로, 그 피난 경로 이런 게 다 그렇죠. 파악이 돼야 되는데 5개니까 여기 내 관할 아니다 해버리면 이게 어디서 출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 소장님은 그러면 상행과 하행으로 나누자. 상행은 금천하면 하행은 영등포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로 하나 시스템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건설적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빨리 준비가 돼서 네네. 교통 정리가 돼야지. 맞아요. 이게 사고가 터지면 그거는 진짜 그쵸. 총각을 다투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사고 사례를 얘기하더라고. 그 지금 유럽에 좀 이런 긴 터널들 몇 개, 몽블랑인가 하여튼 뭐 예. 얘기했는데, 한번 대형 사고 나면은 뭐 몇 층추를 말하면서 거의 뭐 몇십 명이 죽거나 인명 이런, 피해가 제일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금천구가 여기에 얼마나 좀 대응하고 있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대심도 터널이 지금 신안산선도 대심도 터널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심도 얘기하니까 네. 저는 계속 신안산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신안산선 딱 떠오르더라고요. 신안산선이 시흥 사거리가 78m예요, 지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화재가 안 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흥 사거리가 그 항상 침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잖아요. 저지대하고 그래서 물론 그 지금 출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아마 거기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 그 시흥 사거리 쪽보다 조금 위쪽이긴 한데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은 워낙 그 일을 하시니까 할 건데, 금천구청은 또는 금천구에 있는 그 여러 안전 대비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안산선 그 얘기를 할 때 주로 많이 우려하셨던 게 출구가 어디로 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맞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네네. 거기가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수직 맞아요.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서 이거 진짜 지하철 안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안전도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쩌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설계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텐데, 하여튼 지금 어떻게 그때 우리 예전에 들었던 건 어떤 방식이었죠? 예전에 들었을 때는 만약에 지하철 내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벙커 같은 곳에 네네. 이제 모여 있는 걸로. 근데 거기에서 탈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그때 설명회 때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럼 화재 났을 때 피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대심도 같은 경우는 그 지상으로 탈출이 우선이 아니라 안에서 그 안전하게 쉘터, 우선. 예.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거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버티면 소방이 내려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분들을 끄집어내는 상황 정리가 되면은 되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식. 하여튼 근데 피난 계단을 만들어도 78m를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올라가는데 1시간?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이게 78m면은 층고가 3m짜리 하게 아우. 되면은 20층 20층이라고요? 20층이죠. 3m를 하게 되면은 20층에야 60m예요. 그냥 아파트 20층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25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와, 그러면은 연기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통로는 대부분 비난 뭐 재현 시설이 있긴 하겠지만 연기도 아마 비슷하게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하여튼 뭐 이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긴 해야 된다.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도 좀, 있어야 네네,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소방이 네. 계속 그 금전 소방이 제한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법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리고 안전할 때 소방이 꼭 참여해야 된다. 설계 단위부터 이런 게 좀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지하에 그 지하에 소방서가 있어야 된다. 지하에. 지하에 그게 대피 통로나 그게 수직구가 되게 큰가 봐요. 예. 그 주변이 거기에 간이로 소방서가 있어야 민첩하게 된다.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도 괜찮네요. 비상차로를 설치를 의무해야 된다. 라고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서울시 조례도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땐 타당한데, 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겠죠. 뭐 보완할 것도 하겠지만,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소방이 금천구가 좀 크게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금천구의 그 정책 결정자들이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딴 거보다 저는 이제 금천 소방서가 완공되고 이렇게 운영된 지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소방서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연구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좋은 것 저도 같아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모셔야 되나?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멋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한번 구의원님들을 선출직 분들 꼭 의무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컨퍼런스더라? 아까 얘기했는데 119 소방 그렇죠. 컨퍼런스였는데 그렇죠. 이게 뭐였냐 하여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119 소방정책 정책 컨퍼런스. 컨퍼런스라고 네. 검색하면 유튜브에 뜹니다. 그래서 이게 8시간짜리예요. 되게 길어요. 근데 발표는 한 15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짧아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그쯤에서 하시죠. 네, 2시간 즈음에 시작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거 의원님들 보라고 보나?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금방 발표를 가요. 잘하셔서. 새로운 몰랐던 사실이니까 맞아요. 이거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해야 되나? 네. 네. 다음에는 꼭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